네, 2023년 첫 인터뷰 하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정말 즐거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탈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의 박인수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이 소식을 듣고서는 제일 먼저 박인수 선생님 이제 만날 때가 됐구나. 네. 그 생각을 먼저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한 10월에 무형유산원에 갔다가 그 당시에 이제 뭐 고성광대 이제 이런 쪽 선생님들 이제 출연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이제 이게 등재 신청이 돼 있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좀 잊어버렸었는데 어느 날 정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등재 과정이요? 네. 등재 과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인가부터 좀 더 그 전부터 이제 허영호 교수님이랑 김영근 교수님이 좀 밑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등재가, 탈춤 등재가 이 전부터 원래는 더 일찍부터 됐어야 되는데 되게 늦게 올라간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기본적으로 그 보고서를 적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좀 독특한 거는 하나의 탈춤이 아니라,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랑 지방문화재까지 모든. 다 포괄해서. 해서 탈춤. 저는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탈춤을. 그럼 굉장히 더 폭넓게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밀렸다가, 요번에 이제 11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가 이루어지질 않은 건가요? 저도 이제 그 과정을 잘 명확하게는 사실 듣진 않고, 그 교수님과 이제 친해서 제가 좀 들었었던 얘기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완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행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허영호 선생님 한번 다시 또 만나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만나보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우리 그 박인수 선생님이 이렇게 탈을 어떻게 벗고선 찍은 무슨 사진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쵸, 맞죠? 네, 맞아요. 그게 뭐였는지 무슨 공연 포스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그 경상도 탈춤을, 덧배기 춤을 다 배웠어요. 다 배우고, 그 전에 연구했었던 방법으로 덧배기의 춤 사이를 다 해체하고, 그리고 그 해체한 춤 사이를 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연구해서 좀 많이 찾았어요. 즉흥을 하는 방법도 찾고, 그리고 춤을 순서를 배우라는 방법도 찾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서 그 6종류의 탈춤을 다 섞어서 섞어제비라는 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상도 쪽에서는 덧배기 춤을 출 때 탈 없이 기본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두 다 섞었던 춤을 저희가 섞어제비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탈 없이 췄었던 춤은 그 춤이에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박인수 선생님하고 이제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피커폰 하는데 같이 옆에서 듣던 전혀 이 바닥을 모르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잘생겼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사진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런 분은 탈을 쓰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이제 바로 급격하게 공감을 했었는데, 우리 그 박윤수 선생님 그런 연희를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연희를 시작한 거는 이제 1998년 정도부터 했었고, 그때는 이제 뭐 탈춤이라고 해가지고 딱 국한돼 가지고는 하진 않았어요. 이제 뭐 풍물도 그때도 조금 접했었고, 제가 대안학교를 나왔었는데 그 학교 커리큘럼이 이제 정규 시간 6시간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하고 싶은 그거를 선택해서 듣는 학교였어가지고 그 춤 추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비보이에 관심이 많았어서 비보이 하면서 그때 이제 춤과 관련된 것들을 다 배웠는데 그 중에 탈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학습하다가 이후부터는 이제 전통 쪽에 더 매력을 느끼게 돼서 연희 쪽으로 쭉 와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희의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 이 한예종 연희과가 생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연희가 네. 되살아났고 굉장히 네. 풍성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연희의 종목을 이 한의종에서는 몇 가지나 그럼 가르치나요? 모든 것을 가르치겠지만 가지수로 혹시 센다면? 가지수로 센다면은 네. 일단 전공 필수로는 총 11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삼도 무속, 네, 무속음악, 그리고 네. 삼도 탈춤, 세 종류의 탈춤, 네. 그리고 삼도 풍물, 네. 그리고 이제 전문 예인 집단 연희라고 해서 줄타기랑 인형극까지 해서 11개가 되는 딱 333 플러스 2 해가지고 연희 종목은 일단은 필수가 그렇게 돼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움직임에 이제 뭐 연희 쪽에 춤들도 있잖아요. 네, 뭐 도살풀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장단이나 고법 같은 것도 연희의 그 기량을 높이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종목이어서 네, 네. 그런 것까지 다 섭렵하면서 같이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11종목을 네. 물론 이제 또 그 김원민 선생님이 또 계시지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주로 가르치는 종목은 그 중에 몇 가지인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종목은 네. 그 11가지 중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봉산탈춤이고, 네. 네, 그리고 그 외에 저는 제가 수업을 1학년, 4학년 전문사 이렇게 맡고 있는데, 4학년 때는 아무래도 네. 저희가 이제 그 배웠었던 11가지를 전통 그대로만 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가이기 때문에 전통 예술을 가지고 나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체해서 콘텐츠화 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이제 장단. 그러니까 그 11가지 종목의 거의 대부분이 장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해체해서 작곡의 기법을 가지고 장단을 설장구 만들어 보는 거를 하고 있고요. 춤은 아까 석거제비처럼 네. 그 춤 사이를 다 해체해서 자기만의 춤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보고 있고 또 재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같이 직접 만들어 보는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사에서는 이제 이런 연행을 분석하는 방법을 같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아요? 처음엔 되게 어려워했다가 네. 일단 4학년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확실히 금방금방 해요. 나왔었던 네. 결과물도 괜찮았었던 것도 많고 그리고 석거제비도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네, 그 원리를 가지고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이번에 무형유산원에서 탈춤 등재 기념으로 제일 첫 번째 초대된 게 석거제비였어요. 네. 근데 학생들의 워낙 창의력이 뛰어나서 네. 원리만 가르쳐주고 본인의 그 예술성을 표현하게 하면 확실히 네. 좋은 콘텐츠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전통연이라는 게 정말 그냥 옛날 것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은 굳이 뭐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미래로 계속 지금 끌어당겨주고 있는 거고 밀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전통연이 물론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서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원형적인 것에 대한 인정이겠지만 맞아요. 사실 이게 그냥 원형을 계속 이어가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이 또 나와야 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본인도 90년대부터 이렇게 전통을 공부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물론 아까 이제 비보잉도 잠깐 이제 하셨다고는 했지만 다른 어떤 면에서 그런 창작 이런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거 많이 받으시나요? 창작의 아이디어는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방황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 작곡도 좀 오래 공부했었고. 네, 근데 이제 재능이 없는 걸 알고 포기했는데 너무 이제 게임을 좋아해서 미디 음악을 하고 싶어서 한 3, 4년 공부했는데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내려놨었는데 그게 또 다 활용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전통연희의 그 기법을 정리하는 게 작곡의 체계랑 똑같아요. 그래서 화성학처럼 춤 사이를 코드화해가지고 주고 그리고 뭐 대위법처럼 섭류를 만드는 것처럼 누구법 김용배 선생님이, 조용배 선생님의 즉흥법, 김상용 선생님의 똑같이 작곡의 체계랑 똑같이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체계적인 부분은 되게 작곡에서
뭐 저는 작곡을 하나도 잘 못했지만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온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럼 이제 그게 어떤 뭐 교과서나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론서로도 만드셨겠네요. 이론서로는 그러니까 논문으로는 등재를 여러 편 했어요. 다 나눠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전문사 1학년 학생들 수업 시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주제들을 좀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본인이 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본인이 궁금했었던 거를 그 연행의 원리를 또 같이 그래서 학생이 2명이 또 KCI 등재를 했어요. 석사인데 한 명은 이제 김용배 선생님 북놀이. 원래 사물놀이 창시자들 쇠로 유명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선생님이 북놀이 한 게 있어요? 네. 선반 북놀이를 하셨는데. 선반으로? 네. 근데 거기 이제 지금 사물놀이 북놀이가 베이스의 역할밖에 안 하는데. 그 선생님은 깽가리처럼 리듬을 만드시더라고요. 북으로? 네. 타법도 되게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그 원리를 분석을 해서 논문을 등재하고 요번에 실제로 그 북내대로 안전반곡도 만들고 선반곡도 만들게도 했고요.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교과서는 지금 아직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모여야 되니까 분량은 그래도 1년 커리큘럼은 되긴 했는데 욕심이 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내용을 세세하게 하고 더 찾아서 넣고 싶어서 여기서 이제 정말 궁금한 거 그러면은 결국 그 전통 연희의 그런 이제 많이 이제 해체돼 보시고 이제 작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전통 연희의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사실 그 일반인들이 봐서는 사실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맞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제가 몇 번 이렇게 뜻강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뭐가 다른지. 그래서 근데 그분이 클래식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도 클래식 들으면 다 똑같게 들린다. 하지만 전공자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다르죠. 굉장히 세밀하게 다른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통성이 깊은 예술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 전통성이 깊고 오래된 예술일수록 그 안에서 굉장히 나노미터까지 쪼개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예술을 표현해내고 그것들을 또 익혀가는 그 예술을 접했었을 때 굉장히 큰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연희도 약간 아무래도 오래되고 역사성이 깊은 예술들이다 보니까 같아 보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다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아 보일 때 같은 것이 아니다. 네, 그 안에서 굉장히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중들한테는 사실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콘텐츠들이 그 연희 쪽에는 사실 아직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도 저는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분들은 많은데 잘하는 분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지방 같은 데도 이제 그 어르신들 이런 이제 동호회 모임에 이제 그런 이제 경연대회가 꽤 많은데 그걸 보면 놀라운 게 이게 풍물로 나오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맞아요. 거기 보면 근데 젊은 학생들도 많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다 같이 그냥 뛰어다니다 끝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이걸 예술적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거듭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내렸던 개인적인 결론은 딱 이렇게 두 개로 갈라서 좀 보존을 하자. 근데 이제 예전부터 선생님들이 많은 그 얘기를 했었던 거긴 한데 그냥 하나는 클래식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것들이 계속 다듬어져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사회의 깊이가 이미 너무 깊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것들은 클래식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을 두고 나머지 한쪽은 이것들의 해체, 클래식을 해체해가 작곡에서 했던 것처럼 베토벤의 곡도 해체하고 모차르트의 분석을 했었던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게 정리해서 재구성이나 창작을 해서 만들 수 있게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좀 정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전부터 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연구하는 과정이시니까 앞으로의 그런 이제 그 결과물 물론 이제 어떤 딱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 외국 공연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외국 가면은 반응이 어때요? 외국 가면 반응 굉장히 좋죠. 특히 연희 쪽이 아무래도
그 뭐 거리 예술이도 있고 그리고 그 신명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다 좋아하더라고요. 네. 뭐 이번에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갔다 왔었는데 네. 반응 굉장히 좋았어요. 아, 네. 예. 사람들이 많이 있던가요? 워낙에. 모스크바 지금 전쟁 중이라서요. 네. 예, 좀 걱정스럽기는 네, 하네요. 사실 저도 그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서 갔는데 오히려 모스크바 쪽은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대신 이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그러니까 뭐 어플도 다 막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오는 기업도 다 나가고 시민들이 그런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네. 그런 여파들은 있는데 네.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네. 않았어요. 또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사실 또 그 문화의 교류는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교류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또 희망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방학이시니까 네. 예, 좀 쉬어가셔야 될 텐데 네.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저요? 예, 네. 23년도 네.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교재를 만드는 게 사실 올해부터가 조금 해보고 싶었었던 네.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직관적으로 쉽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뭐 화성학이면은 1도 뭐 사도도 바로 보이잖아요. 기본부터가 다 보여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연구했었던 것들이 전공자들은 딱 보면 보여요. 그쵸. 근데 그 일반인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해봤는데. 그래서 그게 일반인들에게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 기호화를 하는 작업을 좀 찾아서 네. 좀 이제 다가가는 거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석고제비가 네. 좀 다른 대학교에 계신 분들도 좀 배우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세안대학교나 동아방송예술대학교나 아직 확정은 아닌데 거의 강사 선생님들이 이걸 배워서 1년 커리큘럼화 해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석고제비가 경상도에 있는 탈춤의 모든 춤사위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춤사위가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거기 명인들이 했었던 즉흥법 그리고 춤사위를 하나하나 이제 악보에서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방법들이 같이 녹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서 더 많은 곳에서 좀 수업이 될 수 있게 네. 만드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아마 제일 큰 네. 목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중에 네. 혹시라도 공연 자료가 있으시면은 좀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면 네,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그 모든 일을 다 이제 네. 건강하셔야지 가능하니까 그쵸. 건강하시고 즐겁게 네, 네. 뭐 그렇게 그냥 보면 사실은요 네. 학생 같아 보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네. 들으시죠. 네. 그렇지만 굉장히 네. 아주 열정 많은 우리 박윤수 네. 선생님 앞으로도 더 많은 네.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